형제는 가장 가까운 남이 될 수도 가장 먼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서운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형제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돌아가셨고 배우자와는 정이 식었어도 그래도 함께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멀리 있어도 그래도 내 피부치입니다. 하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어릴 적엔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며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동생이 울면 형이 달래주었고 형이 아프면 동생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먹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까? 아니면 부모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을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서로 안부를 묻지만 형식적입니다. 밥을 먹어도 어색해서 빨리 자리를 뜨고 싶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엔 그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업으며 학교에 갔고 동생은 형을 따라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에 한 번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그마저도 억지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먼저 일어서면 형도 따라 일어서며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도 전화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을 리가 있나? 명절 때나 억지로 보지.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형제 사이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슬펐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같은 피를 나눈 사이인데, 이제 와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도 되는 건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엔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언니 치마폭에 매달려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니 얼굴 보기가 싫습니다. 언니를 만나면 속이 뒤집히고 언니도 할머니를 보면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머니는 밤마다 생각하며 언니가 미운 건지 언니가 부러운 건지 자기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니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며 화가 납니다. 어떤 형제는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툽니다. 형은 내가 장남이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생은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차별하냐고 따집니다. 결국 법정까지 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며 서로 고소합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법정에서 원수처럼 다툽니다. 재산은 나눠 가졌지만 정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떤 형제는 부모님 봉양 문제로 다툽니다. 형은 동생이 모셔야 한다고 하고 동생은 형이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요양원에 가십니다. 형제는 서로를 원망합니다.
형은 동생이 불효자라고 욕하고 동생은 형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합니다.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외로이 돌아가십니다. 형제간에 쌓인 서운함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어릴 적엔 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부모님의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 보내야지. 동생은 공부에 소질이 없으니 빨리 취직시켜야지. 부모님은 무심코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하며 부모님은 형만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버려진 자식이라고 느낍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늘 동생만 챙기셨습니다. 동생이 밥을 먹으면 더 먹으라고 밥을 퍼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더 달라고 하면 형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새 옷을 입으면 할아버지는 동생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동생이 과자를 사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사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구나. 그 생각은 평생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서운했습니다. 형은 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며 운동도 잘하며 친구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형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동생은 형만큼 잘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못하며 운동도 못하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보며 한숨을 쉬시며 왜 형처럼 못하냐고 나무라셨습니다. 동생은 늘 형과 비교당했습니다. 형은 이 나이 때 이랬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형은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동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형이 미웠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니는 예쁘며 착해서 부모님은 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언니만큼 예쁘지도 착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를 좀 닮아라. 왜 언니처럼 못하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나도 예쁘고 싶으며 착하고 싶은데 하지만 언니만큼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언니의 그림자였으며 언니가 있으면 할머니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제들은 각자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 살게 되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 제사가 되면 형제가 모입니다. 누가 제사를 모실 것인가로 다툽니다. 형은 내가 장남이니 내가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동생은 형만 잘난 척한다고 불평합니다. 제사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로 또 다툽니다. 형은 동생도 돈을 내야 한다고 하고 동생은 형이 모시겠다고 했으니 형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형이 다 내며 동생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형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눈빛 하나하나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할아버지는 동생을 보며 생각합니다. 동생은 여전히 어릴 적 그 동생이라고, 부모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 하며 나는 늘 뒷전이라고. 동생은 형을 보며 생각합니다. 형은 여전히 어릴 적 그 형이라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며 나를 늘 아래로 본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오해합니다. 형은 동생이 자기를 시샘한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만 두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재산을 나눕니다. 형은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으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합니다. 동생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차별하냐? 부모님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을 텐데 형만 더 받는 건 불공평하다. 두 사람은 다투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우연히 절에 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였습니다.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이 화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라 절에 올랐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동생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릴 적부터 동생은 늘 나보다 사랑받았고 부모님은 동생만 챙기며 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미운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미운 겁니까?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동생을 미워하신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향한 서운함을 동생에게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했던 그 마음을 동생 탓으로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러자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워한 건 동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서운했던 건 부모님이었구나.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했던 그 마음이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바뀐 것이었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원래 평등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어떤 자식에게는 마음이 더 감, 어떤 자식에게는 덜 갑니다. 그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서로 경쟁하며 자랍니다. 형제는 경쟁자가 되며 부모의 사랑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서 서로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으며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던 내 욕심입니다. 형제를 경쟁자로 본 내 착각입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동생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동생도 나만큼 힘들었을 것이며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동생도 형만큼 서러웠을 것이며 형만큼 인정받으며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사랑받으며 싶었던 그 마음, 인정받으며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서로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미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언니를 더 사랑하신 것이 서운한 거 아니냐? 언니는 그냥 언니로 태어났을 뿐인데 내가 언니를 미워할 이유가 있냐? 할머니는 그 말을 듣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언니는 잘못한 게 없으며 언니는 그냥 언니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언니를 더 예뻐하신 것도 언니 잘못이 아닙니다. 언니가 더 예쁘며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며 그냥 부모님 마음이 그랬던 것뿐입니다. 형제는 본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인연이며 서로를 지켜주며 의지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형제를 경쟁자로 보며 자랐고 부모의 사랑을 놓으며 경쟁했으며 누가 더 사랑받는가를 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으며 멀어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 경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았든 덜 받았든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형제뿐입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형제밖에 없으며 어릴 적 함께 자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절에서 내려와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며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받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런데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고 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형이야. 동생은 놀란 것 같았으며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동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냈어. 할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며칠 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허리도 굽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동생도 형을 보며 놀란 것 같았습니다. 형도 많이 늙었고 예전에 그 건강하던 형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고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동생을 미워한 게 아니라 부모님 사랑에 집착한 거였어. 이제야 깨달았어. 동생은 고개를 숙였다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형, 나도 미안했어. 나도 형을 오해만 한 것 같아. 형이 잘난 척한다며 생각했는데 형도 힘들었을 거야. 나만큼 서러웠을 거야.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고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으며 식당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생 손을 잡았는데 50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동생 손은 거칠어서 평생 고생한 흔적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을 꼭 쥐었고 동생도 형 손을 꼭 쥐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년을 만나지 않았으니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눴으며 같이 놀던 골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이야기를 해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힘드셨을 거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자식들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싶으셨겠지만 사람이기에 그러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 어머니가 너만 사랑하신다며 생각했어. 그게 늘 서운했어.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형만 사랑하신다며 생각했어. 형은 공부도 잘하며 뭐든 잘해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 나는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구나. 서로 부모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 했었구나. 할머니도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언니는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언니를 오해했어. 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 혼자 미워했어.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어? 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동생 마음을 몰라줬어.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두 사람은 만났는데 오랜만에 보는 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늙었지만 언니도 똑같이 늙었으며 두 사람은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시장도 같이 가며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어릴 적처럼 손을 잡으며 걸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이좋은 자매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제를 내려놓자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놓으며 경쟁하지 않으니 편해졌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생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며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십니다. 어릴 적 이야기도 하며 요즘 사는 이야기도 합니다. 동생 자식 이야기를 들어도 시샘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됐다며 기뻐합니다.
할아버지 자식 이야기를 해도 동생이 같이 기뻐하며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명절이 되면 두 집안이 함께 모이는데 예전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합니다. 할아버지와 동생이 먼저 화해하니 자식들도 가까워졌고 조카들도 자주 왕래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먼저 연락하지 못했는데 내가 받아줘서 고마워. 동생도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형이 먼저 손 내밀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사이좋게 지내자. 두 사람은 웃었는데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고 늙어서야 다시 만난 형제지만 늦지 않았으며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전화하며 안부를 묻고서 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몸이 아프면 서로 걱정합니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할머니가 달려가서 간병도 하며 밥도 챙겨줍니다. 예전에는 언니가 아파도 못 본 척 했는데 이제는 다르며 언니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할머니가 아프면 언니가 와서 약도 사다 주고 병원도 같이 갑니다. 평생 서로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를 챙기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제답게 삽니다. 형제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으며 자랐고 어릴 적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몰랐고 부모의 사랑을 놓으며 경쟁하며 서로를 미워했으며 재산을 놓고 다투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으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세상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며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형제뿐입니다. 그 형제마저 잃어버리면 정말 혼자인데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지만 형제가 있으면 외롭지 않으며 어릴 적 추억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내 욕심이 형제를 향한 미움으로 바뀐 것이며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연입니다. 이제라도 형제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동안 오해했다고 고백하십시오. 형제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고 남은 시간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